자, 그러면 이제 4점짜리 첫 문항 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함수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POQ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P의 좌표가 필요하겠지. P의 좌표 어렵지 않아. 넌 X가 N일 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로그의 밑이 소수로 나와 있는 상황이 좀 좋을 거라고. 그리고 점Q의 좌표는 N, 너는 마이너스 로그 2에 N 플러스 1이야라고 이렇게 잡을 거라고. 오케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면 필요한 게 뭐야? PQ의 길이지. 이 PQ의 길이는 요 좌표에서 요 좌표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에다가 로그 2에다가 N 플러스 1이야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높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N이 되는 상황인 건 맞나? 오케이. 그러면 넓이 이제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2분의 3에다가 로그 2에다가 N 플러스 1을 해준 놈이 네가 얼마보다 3N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 된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로그 2에 여기 N 플러스 1인데 왜 N 플러스 2라고 써져 있냐?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네가 지금 얼마보다 4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16보다 크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클 거고 마이너스 1에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n은 어디보다 15보다 커야 돼.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5까지 총 15개야 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0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10번 같은 문제는 좀 빠르게 풀 거면은 그냥 윗줄 할줄 내용만 맞춰서 계산해도 되고 근데 문제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면 조금 좋다고. 근데 뭐 굳이 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문제를 이해서 갈지 그냥 윗줄 할줄 할지는 선택사항. 나는 그냥 윗줄 할줄 내용만 볼게. 자, 선분 PQ의 최소가 될 때 알겠어. 점 Q가 저거래. 알겠어. 그때 X의 점 Q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미분해가지고 X에다 M 넣으면 되는 거니까 가능 어렵지 않게 EM이라고 나왔다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PQ의 기울기? 응, 알겠어. 그리고 나서 저거 두 개를 곱하면 최소래? 알겠어. 그래서 뭐 해놓은 거야? 이 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지 않니? 2m 3승이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까지 하게 되면은 m 마이너스 그냥 가로를 빼버리자. 너는 m-n이야 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an을 구하라고 하는데 an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거의 거리래. 점 P와 Q의 거리를 an이라고 하겠대. 그러면은 이제 뭐야? 점 Q의 좌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 n, n 제곱. 점 P의 좌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너는 여기 좌표가 틀렸네. 점 P의 좌표는 n, n 제곱이 아니라 n, n 제곱이고 여기가 n, n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an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n-n의 전체 제곱에다 플러스 m의 4제곱이 될 거야. 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n-n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서 마이너스 2m 세제곱이라 알고 있잖아.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4의 m의 6승 플러스 m의 4제곱이 되는 거니 루트 m의 4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2m 제곱 플러스 1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나올 거라고. 이거 갑자기 왜 2m이냐 4m이지? 왜 이러지? 4m 다시 미안 4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4m 제곱 플러스 1이야. 4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는 해결이 또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여기가 18이란 얘기는 n이란 숫자가 18 되는 거니까 오케이 콜 18은 2m 세제곱 플러스 m이야 라고 나오니까 m이란 숫자가 2가 이렇게 나왔다고 오케이 콜 그러면 이제 이 m이란 숫자를 여기다가 놓고 계산하게 되면은 너는 이제 17이야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understand?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여기다 숫자 탁탁탁 넣고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 정도까지는 우리 친구들 맡기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27이야라고 계산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리고 넘어가서 11번을 보게 되면은 자연수 저렇게가 나와 있는데 저 함수가 정사각형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나타낸대.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이해를 좀 한번 해보려고 정사각형 한번 그려보면은 요 점의 좌표가 A가 되고 너가 B가 되고 너가 C가 되고 너가 D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얘들아 이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긴 건 알아. 저렇게 생긴 건 아는데 이제 저놈과 저 사각형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차저차 하다가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진다는 얘기 안 만나진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되게 또 안 만나지는 상황이니까 만날 거면은 요 점좌표 어디? n, 이 n이라고 하는 이 좌표보다는 아래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만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요 점좌표
요 점좌표가 뭔데? 2n, n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 좌표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만날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이해됐나? 그래서 이 함수를 fx라고 이름 붙여본다 치면은 f에다가 n을 넣었을 때 나온 y좌표가 fn일 거 아니야? 이 y좌표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 이 n이라고 하는 y좌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 그래프가 빨간색처럼 그려져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f에다가 이 n을 넣었을 때 그 y좌표가 n이라는 y좌표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fn이라고 하는 놈을 계산하게 되면 루트 24 n 마이너스 n이 누구보다 2n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니, 그러면 전개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너는 3분의 8에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될 거고, f에다가 2n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게 되면 너는 6n 6루트 n 여기 왜 이래? 잠깐만 6루트 n이지. 6루트 n 마이너스 n이 네가 얼마보다 n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n은 이제 9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고. 오케이. 콜. 뭐 간단하게 연산 좀 보여주게 되면은 3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n이 되는 건 제곱하게 되면 3n이 n제곱인데 n은 자연수니까 약분이 가능하지. 여기 부등방향 틀렸지. 여기 미안. 여기가 크거나 같아야 돼. n보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묶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이런 상황이. 이 3분의 8보다는 n은 커야지. 9보다는 작아야지만 빨간 색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일단 만난다고. 만난다고. 그러면은 n이 1이게 되면은 맞나? 이 범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만나. 교점 개수는 0개라고. 심지어 2가 돼도 마찬가지야. n이 3이 되면 만난다고. 오케이? 3이 되면은 그래프가 n이 3분의 8일 때 2점 지나는 거잖아. 3분의 8일 때. 오케이? 3분의 8일 때 저점 지나는 거니까 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몇 번 만나? 2번 만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 4여도 5여도 오케이? 6이어도 7이어도 언제까지? 자, 조심해야 할 것은 9라는 점 하게 되면 여기가 지나게 될 거라고. 9가 되면은. 그러면은 3에서부터 8까지는 2번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n이 9일 때는 한 번 만나고 n이 10 이상일 때는 안 만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그럼 3에서부터 8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8에서 3을 빼게 되면 5고 플러스 1 했으니까 6개. 3, 5, 6, 7, 8, 3, 5, 6, 7, 8, 3, 4, 5, 6, 7, 3, 4, 5, 6, 7, 8 해가지고 총 6개가 되는 거니까 12가 되는 거 1이니까 저걸 두 개에서 해서 총 13개가 될 거야 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좌표 위아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는 문제고, 자 12번. 이 12번 같은 경우가 문제가 지금 좀 생소한데 막상 해보고 좀 해보면 어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의고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좀 나올 법한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은 자 일단 m과 n은 12 안에 두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두 근이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뭘 먼저 해야 될까?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한다면 3 로그 2의 a에 더하기 로그 2의 4b분의 1이라는 숫자가 너가 2n이 돼야 되는 거 맞나? 오케이? 그럼 계산 좀 하게 되면은 로그 2의 a의 세제곱 곱하기 4b분의 1이라고 하는 게 2n이 되는 상황이니, 2n이 되는 상황이니까 너는 4b분의 a 세제곱이 4의 n승과 같다고. 오케이? 콜. 그러면은 b분의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4의 n 플러스 1이랑 같다란 얘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보고 조금 우리가 조금 찾아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 b분의 a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너는 뭐가 돼야 돼? 4의 거듭 제곱이 꼭 되어야 될 거라고. 오케이? 콜. 그러면은 이 4의 거듭 제곱이라는 얘기는 결국 너는 뭐야? 2의 거듭제곱과 조금 연관성이 있고, 근데 그 두 숫자들은 어디? 10 이하이기 때문에 10 이하의 2의 거듭제곱들을 가장 유력한 건 누구니? 2와 4와 8일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4의 거듭제곱이니까 이제 2, 4, 8이 가장 유력할 거고, 그리고 a 플러스 b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나의 바람은 뭐니? a가 8일 때고 b가 8일 때야. 이때가 제일 크지 않아? 라고. 그리고 나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자고. 넣어보게 되면 8의 세제곱이 얼마?
64라고 하는 게 네가 지금 4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 n이나 숫자는 2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자연수 조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3 로그 2니까 3 로그 2에다가 3 로그 2에 8이 a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9란 숫자가 되는 거고 그 b도 8이니까 로그 2에 32분의 1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가 두 근이 되는 거니까 저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45인데 근각계수관계 이용해서 마이너스 m이랑 같으니까 m이랑 숫자는 45가 되는 거고 저거 두 개 뭐하라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47이라고 그냥 연산하고 계산하고 끝난다고. 오케이? 이렇게 뭔가 좀 될 것 같은 문제도 좀 나오는데 우리 지금 너무 깊게 생각해도 좋지만 일단은 이거면 좀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몇 개 해보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됐죠? 그래서 이제 11번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고 자 13번에 수열 AN에 대하여서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저러고 나와 있는데 자 귀납법은 뭔가 이쁘장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생으로 세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뭐야? AN이 AN 플러스 1을 결정하는데 이건 좀 특이하네. 내가 내 다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다다음을 좀 결정하는 상황이라 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7을 좀 결정하는 놈은 A5란 놈이고 A5를 좀 결정하는 놈은 A3이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A3이라는 숫자를 조금 판단하려고 A1이 들어갈 거 아니? 근데 양수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A1을 잘 모르니까 일단 잠깐 패스하고 그래서 A3이라는 숫자를 A라고 좀 가정 한번 해볼게. 근데 확실한 건 이 숫자는 음수죠. 음수. 음수기 때문에 아래 파트로 갈 건데 아래 헷갈리니까 어차피 A1은 고정이잖아. 숫자 5라고. 1이라고. 그래서 AN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A5라고 하는 것은 음수 파트에 들어가는 거니까 5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5 플러스 A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아? 모르잖아. 그럼 뭐 하면 될까? 아니 그냥 따지면 되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오케이? 그 양수일 때 들어가게 되면은 A7이라고 하는 놈은 1이죠. A7은 1인데 그게 A6 빼기 A5가 되는 거니까 A6 빼기 5 마이너스 A로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음수라고 한다면은 1은 5 더하기 A 플러스 5가 되는 거 아니야? A5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A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9가 되면 좋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A6도 몰라. A도 몰라. 심지어 두 개야.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서는 고맙게도 일단 마이너스 9라고 좀 나왔잖아. 그러면 굳이 모르는 걸로 조금 고민하지 말고 일단 아는 놈에서부터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와서 말 안 되면 이제 위로 가면 되지 뭐. 오케이? 콜. 그러면은 A3이 마이너스 9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양수니까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는 얘기 맞아요? 오케이. 콜. 그러면은 이제 A2는 음수니까 여기서 요로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얼마 되는 거? 마이너스 3이 되겠다는 얘기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또 여기 파트 들어가는 거니까 5를 또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거 더하면 되겠네? 라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9라고 일단 찍고 넘어가자고. 어떻게 하는지 방식이 좀 보여요. 굳이 이제 모르는 거를 싸매고 하지 말고 일단 아는 거 정확한 숫자가 나왔잖아.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고 얘가 말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이제 위로 넘어가면 되지. 오케이? 선생님 그럼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안 해봤는데 굳이 얘들아 좀 요거 좀 넘어가자. 요 정도 좀 넘어가자. 답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패스하고 좀 넘어가자고. 자, 그리고 이제 14번을 보게 되면은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서 닫힌 구간 저기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 그래프가 만나죠. 블라블라블라 하고. 그러면 일단 좀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 요 그래프들을 좀 비율 맞춰서 좀 이쁘장하게 그려놓고 시작할 건데 근데 저 지수함수 그래프가 감수함수라서 조금 비율을 맞추는 게 살짝 무의미할 것 같아가지고 대충 한번 그려가지고 여기 점근선이 2라고만 좀 볼 거고 이 어라 요거 이렇게
너무 대충 그렸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좌표가 3. 마음에 안 들어. 전구선 빼고 다시 그려. 전구선도 지워질 것 같은데. 요렇게 해가지고 y는 2라고 하는 정근선이 되어 있고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3이 되겠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인 n이라고 하는 게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아마 요거 좌표보다 위에 요렇게 최대값이 나올 거라고. 다시 한번 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상황.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나 주기가 얼마지? 저 주기가 1이 되겠네. 주기가 2니까. 오케이. 자, 그때 여기 만난 점에 A라고 하고 그림 정근선과 좀 만나자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이 조금 아래에 있는 C 여기가 이제 좀 바뀌었구나. 여기가 D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C가 되는 상황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D에서 B를 빼버린 상황이면은 자, 그림이 너무 좀 작긴 하지만 확대하면 되지 뭐. D에서 B를 뺐다는 얘기는 여기 요거 길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빨간 색깔 요거 길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A에서 C를 뺐다는 얘기는 여기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거 길이 요거 길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림상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길지 않니? 그럼 얘 맞겠네? 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래프가 대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사인 그래프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파란 이 뭐야 요 길이가 요거 길이랑 같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짧다고 콜. 그리고 이게 또 니은에도 적용되는 얘기인데 자 사인 그래프는 대칭 아니니? 맞아요? 오케이. 방금 내가 요렇게 좀 찍어놨는데 자 요거 길이가 얼마야? 이게 지금 A란 말이야. 요거 길이도 똑같이 A란 말이야. 사인 대칭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상황이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가 아니지. 여기 맞구나. 자, 여기 교점에 대해서 그때 이거 길이가 B가 되는 거 아니야? B? 맞음? 그리고 지금 이거 길이가 A라고 하는데 B에서 A를 더해놨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가 A만큼 더 가란 얘기잖아. 요 길이만큼. 오케이? 이해됐나? 그때 여기가 뭐냐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파이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사실 숫자는 정확히 따지면 A 플러스 B고 여기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되는 거지 뭐. 맞니? 그러면 사인 그래프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뾰로롱 했을 때 이 y좌표가 뭐야? 얘가 n 사인 A 플러스 B의 전체 파이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 음수잖아. 맞아요? 음수니까 이제 니은은 이렇게 맞는 거야라고 볼 수가 있다고. 됐죠? 이제 그래프의 대칭에 대한 이해를 좀 물어보는 거였고, 자 디귿번 n은 4일 때, n은 4래. 그럼 요걸로 좀 그냥 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상황이야. 아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그리자. 자 요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게 좀 이상하네. 네, 뭐 요렇게가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요렇게가 x축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 여기가 4 여기가 1이 된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4가 된 상황이고 점근선이 여기가 요렇게 있다고 y는 2 understand? 자 그때 요거에다가 요건데 우리는 왜 플러스 2가 있는 게 좀 좋지 않니? 맞아? 식을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하고 플러스 2를 하고 여기다 플러스 2를 하고 또 플러스 2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의미하는 게 2의 a분의 1승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즉 요 a점을 의미하는 거고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은 이 b점을 의미할 거고 오케이? 콜 이해됐나요? 맞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A점이고 이점이 뭐 B점이라고 좀 대충 찍어 보자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2와 2의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뭐야 여기 왜 플러스 여기 들어가 있니? 이 플러스 2라고 하는 두 개를 더해놨는데 요거를 좀 의미하면은 자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가 6분의 5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오케이? 맞죠? x에다가 6분의 1 넣게 되면은 y좌표가 2가 나오지. 저 사인 그래프에다가. 맞지? 자, 그러면은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너는 저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에다가 6분의 1이 대입된 상황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요 y좌표가 될 거라고. 맞음?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요 놈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y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저 지수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에 요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 그림 너무 대충 그렸네. 다시 그리자 그림을. 뭐 여기 요렇게 해서 지수함수가 요렇게 됐을 때 뭐 요렇게 되는 상황. 이면은 실제로 따지게 되면 6분의 1하고 y좌표는 여기가 되는 거고. 오케이? 이 요거는 여기가 되겠네. 이해됨? 그럼 문제에서 기껏 하는 거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두 개 더한 게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더한 거니까 뭐니? 아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오른쪽이. 이해됨? 이해되죠? 오케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 A 여기 길이와 이거 길이와 아 그림이 이거 좀 조금 잠깐 해석이 잘못됐네 미안.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놓고 좀 시작할게. 너, 음흠. 자 지금 결국에서는 이 y좌표 높낮이를 좀 비교를 할 건데 그림을 조금 비현실적으로 살짝 그려놓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사인 함수가 있고 여기 요렇게 해서 y는 2라는 점근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콜. 그때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가 6분의 5가 되고 여기 점 좌표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점 좌표가 b가 되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콜. 그때 여기다 플러스 2씩을 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 동그라미 파트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길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모 파트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길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콜? 그리고 저 뭐야 요거는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요거 길이와 이거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잘랐을 때 이제 요거 길이가 얘가 여기 붙여지게 되면은 검은 색깔 붙여지면은 여기 요렇게 되는 거 맞나? 여기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때 빨간색이 올라가 봤자 이제 요 정도밖에 되지가 않지. 맞아요? 검은 색깔의 길이가 저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 저거 합친 것보다는 길지. 이해됨? 맞죠? 자, 요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래프의 높낮이로. 그래서 디귿번도 맞고 답은 5번이라고 해결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15번을 참 풀어볼 건데, 네, 잠깐만.
날씨 더워서 잠깐만 이제 좀 선풍기 좀 키느라 에어컨 좀 키느라. 자, 15번을 보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하면서 fx가 0에서 극대값 31을 갖는다. 그때 불러볼 때 최대값 gt를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그럼 일단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면, 근데 0에서 극대값 30이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진다는 건 알아. 그리고 센스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것도 좌표 정도는 좀 찾아주고 가자고. 여기를 3알파라고 볼 거고 여기를 2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당연히 알파가 되는 상황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뾰로롱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래서 조금 신경 쓰면서 좀 가라고. 이런 거 좀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오면은 얘기를 해줄 텐데, 만약에 요게 좀 안 된 뭐야, 요걸 내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전 잘 적용 못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나처럼 계속해서 써먹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마다 좌표들을 좀 신경 쓰면서 가라고. 오케이? 콜. 근데 이제 미리 좀 스포를 좀 하자면은, 이제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6알파로 좀 잡을게. 6알파 두 배로 좀 펌핑할게요. 여기가 4알파가 되고 여기가 2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2알파가 좀 되는 상황인데, 그때 x는 0에서 극대값 31을 갖는다. 실수 t에 대해서 저렇게 해서 최대값을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t보다 작은 쪽만 그래프를 볼 거란 얘기야. 그때 최대값을 보겠대.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만약에 여기라고 치면은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니까 최대값은 여기가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오케이? 즉 x가 t보다 작으면은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 gt라고 하는 놈은 ft가 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t가 요 정도라고 좀 한번 해보자. 그럼 실제로 봐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그때 최대값은 여기 극대값 최대가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오케이. 콜. x가 0보다 크거나 x t가 0보다 t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여기여도 여기까지 해도 그래프가 이렇게가 되는 상황이니까 최대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 맞아요? GT라고 하는 것은 결국 32가 되고, 오케이? t가 여기면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최대가 되겠지. 라고. t가 얼마보다 6알파보다 커나 같다라고 하면 gt가 너는 얼마니? ft로 될 거야 라는 상황이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프가 해서 이렇게 해서 gt가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저 정적분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됐다가 여기 6알파 여기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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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가지고 32가 그대로 나오는 상황. 32가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었다가, 그리고 나서 fx 그래프 요거 그래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지. 라고. 오케이? 맞음요? 자, 그럼 여기 센스적으로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란 얘기야. 내가 지금 그린 게 y는 GT의 그래프인데 야, 그럼 이제부터 0에서부터 출발해서 2K니까 2K를 잘 모르니까 2K를 대충 한번 예상을 또 한번 해보자고. 어딘지 모르잖아 2K가. 변태적으로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경계선 바깥은 나중 문제고, 경계선 바깥은 나중 문제고, 일단 경계선 안쪽이라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 여기가 2K라고. 오케이? 그럼 0에서부터 너는 이 직사각형에 관련된 넓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것까지 적분 때리는 거니까 딱 절반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K가 되는 거 아니니? 그때 이제 요렇게 넓이를 이제 뭐 해놨니? 두, 야, 뭐야? 맞잖아. 맞잖아. 직사각형 넓이 두 배 되는 거 맞잖아. 오케이? 왠지 요거 같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뭐 해볼까? 이 경계선일 때가 돼도 문제되지 않아. 즉 2K가 얼마보다? 6알파보다, 아니 뭐야, 2K가 6알파가 돼도 상관이 없고 6알파보다 좀 작으면 당연히 말되는 거고. 이해됨?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2K가 6알파 좀 넘어가. 오케이? 콜. 6알파 좀 넘어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다 보면은 이 파란색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좀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2K라고 하는 절반 찍으면 한 요 정도가 되겠지. 그때 이제 이 넓이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진 이 검은 색깔 넓이의 두 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오케이?
콜?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다시 결국 이제 여기가 여기의 넓이가 여기의 넓이의 두 배가 되는 상황이니까 K가 어디 왔다 갔다라는 얘기야? 여기 왔다 갔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때 실수 P의 최대값이 3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가 6알파. K는 저것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2K가. 오케이? K는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3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그때 K의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1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6이라고 좀 해놓은 거야. understand? 자, 그럼 이제 fx의 식을 다 구성할 수 있지. fx는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니? fx는 x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 하면 줬을 터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여기는 알파 대신에 6 넣으니까 알파는 1 넣으니까 x-6이 될 거고 플러스 32라고 하는 상황의 그래프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0까지 뭐하라는 얘기야? gx 빼라는 얘기는 어차피 gx에서 fx 빼게 되면 0 되는 상황 되는 거 아니? 맞니? 여기 0 되는 거고 여기도 0 되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인테그랄은 저거 뭐야? 0에서부터 6까지 31을 뺀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6의 dx를 물어본다는 얘기지.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그림을 살짝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너가 이제 이거를 요렇게 해서 해가지고 요거 넓이 물어보는 상황이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뭐 계산이 되지만 굳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12분의 1에다가 6의 3승이라는 얘기 아니니? 맞아요? 오케이. 제곱자 계수가 1이니까. 자, 이건 계산하게 되면 12분의 1에다가 6 곱하기 36이니까 요렇게 하면은 3. 응? 12가 돼야 되는데. 4승이지? 3승이 아니라 미안. 4승 되는 거니까 여기가 6이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2가 계산 미안. 다시 12분의 6의 4승이 되겠지. 오케이? 콜. 2분의 1에다가 이제 216이 되는 거니까 답은 108이야라고 이렇게 연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됐나요? 이제 다시 주관식 세 문제 4전차 세 문제 남았네요. 이제 2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20번에 그림과 같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AB의 길이가 7루트 2, 뭐 저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전 B를 중심으로 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BC 뭐 CD 길이 구하는데 이제 BC의 길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여. 왜냐면은 이렇게 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이 BC라고 하는 놈이 얼마가 돼야 돼? 이제 10이 돼야 되는 거지. 왜 저번에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루트 2 곱하기 BC 분모했으니까 역수니까 약분 탁탁 때리게 되면 5루트 2라고 해가지고 여기 5루트 2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럼 어렵지 않게 여기도 5루트 2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오케이? 콜.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CD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 CD 길이. CD 길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보이네. 빨간 색깔. 요렇게 삼각형이 요렇게 해서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길이만 좀 알면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거 길이 어떻게 찾지라고 보니까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요로 파란 색깔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은 이 AC의 길이가 해결되겠다는 얘기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고. 자, 여기 길이를 이제 x라고 쓰고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고. 근데 자, 우리 친구는 이제 여기서 x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나는 한번 요렇게 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으면은 그냥 연산하지 않고 좀 이제 약분해놓고 좀 하거든. 오케이? 나는 한번 요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7이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루트 약분시켜 놓은 거야. 마지막에 계산한 다음에 루트로 곱하면 되니까. understand? 콜? 자, 그러면은 이제 a 제곱 더하기 49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25가 되는 게 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약분 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7 루트 2 a에다가 플러스 24를 하면은 0이 된다고. 오케이? 선생님 이거 이 a 어떻게 근해군 쳐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센스적으로 7이니까 3루트 2랑 4루트 2랑 한번 해 보았다고.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딱 하면 크로스하니까 딱 곱하니까 맞아 떨어지지. 그럼 A라고 하는 3루트 2가 되거나 A라고 하는 건 4루트 2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야? 이쪽 길이가 이제 더 길라고 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럼 5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고 얘가 작지. 맞음? 그래서 너는 4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루트 2 곱하는 거니까 이제 8이 될 거라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8이지. 8. 오케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크면은 좀 약분을 해놓고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좀 생긴 거라고 좀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숫자가 조금 너무 그러니까 막 15, 뭐 20 막 이런 거에서는 좀 5로 약분해놓고 마지막에 5로 늘리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라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DC의 길이 뭐 CD의 길이 제곱거라는 건 CD의 길이 제곱을 구해야지 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은 64 플러스 7루트의 제곱 아니지. 요 길이가 총 12루트 2지. 11루트 제곱하면 104에서 곱하기 2니까 288 마이너스 8 2 곱하기 먼저 2 곱하기 2 곱하기 8 곱하기 1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탁탁 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306이랑 2가 되는 건 왜 계산이 안 되냐? 7, 5, 351 빼기 여기 96 곱하기 2 하면은 96 곱하기 2 하면은 야, 진짜 답답하겠다. 나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96 곱하기 하면은 192. 그러니까 답은 160이야라고 이렇게 연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1번 좀 넘어가게 되면은 21번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저렇게 나와 있대. 모든 실수 x에서 fx 블라블라블라.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2n이 서로 다른 시그널을 an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거 2가 이렇게 쓱 없으면은 이건 주기함수라는 건 좀 아는데 우리가 요걸 좀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자, x에다 한번 1을 넣어보자. 그럼 f에 6이 될 텐데 F1 플러스 2란 얘기야. 그럼 F6의 그래프는 1이라고 한 점에서 두 칸 위로 올리란 얘기 아니야? 오케이? 콜?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편으로 5칸 땡기면서 위로 2칸 올리란 얘기가 될 거라고. 오케이? 콜?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터인디. 그림 좀 작게 그릴게. 자, 저놈의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되는 상황이고 주기가 얼마니? 주기가 4가 되는 거 맞아요? 4. 근데 그럼 요렇게 4동하면 1, 2, 3, 4.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 맞니?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5까지. 여기가 2가 되는 상황.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놈을 오른쪽으로 5칸 당겨서 위로 2칸 올리게 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 점이 2칸 올리니까 여기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지. 너무 작나? 너무 작다. 다시 한번 그리자. 뭐 옹졸하게 그려졌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가 된 상황이고 여기가 4가 되는 상황이고 6, 7, 8, 9, 10이 되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그려보게 되면은 하나 그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게 얘가 6이 되는 상황. 좀 봐줘라 이 정도는. 오케이? 근데 여기가 11, 12, 13 여기가 14 여기가 15가 되겠지. 오케이? 요 정도만 그래프 3개만 그려놓고 좀만 따져보면은 너 나름 열심히 그렸어. 봐줘. 나름 열심히 그렸어. 이제부터 그려놓고 나니까 이제부터 n에다가 1을 넣어보고 좀 할 건데 n에다가 1 넣게 되면은 fx가 2가 되는 상황이네. 오케이? 그럼 fx가 2가 되는 상황에서 x 값은 1이 되거나 얘가 되거나 오케이?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오케이? 1, 5, 7, 9, 13이 되지. 선생님 오른쪽에 더 있지 없지 왜냐면 그래프가 더 위로 이제 툭 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여기로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될 테니 더 이상 없다고. 자 그리고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 fx가 여기서 잘 따라와야 되는데 자 4랑 만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요 점이랑 얘가 되는 건데
4일 때 만나는 점이 여기인데 어라? 그래프의 개형이 같지 않아? 오케이? 콜? 그리고 나서 5라는 점이 또 여기 10이라고 하는 놈과 정확히 조금 맞아떨어지는 거 맞니? 아, 여기 각각씩 얼마씩 커질 거야? 각각 5씩 커지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콜? 그러면은 이거의 총합을 AN이라고 해놨는데 A1이라고 하는 건 저거 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10. 아니 이렇게 하면 아니지. 20. 35가 되는데 그럼 A2라고 하는 것은 저 35에서 공차가 25개가 들어가는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이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AN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가 25니까 25N으로 생겼을 거고 첫 번째 양이 35니까 플러스 10을 하면 되겠고 근데 저기다 5분의 1을 해놔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5N 플러스 2가 되는 걸 얘를 그냥 BN으로 볼 거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5 K 플러스 2를 물어보는 상황이니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5 곱하기 55 플러스 20이 되는 상황이니까 280, 295가 되겠지라고. 오케이? 맞아요? 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BN이라고 하는 게 5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요 놈의 합을 SN을 찾게 되면 SN은 얼마로 시작하니? 2분의 5N 제곱 시작하지. 1 넣으면 7 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9의 N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저건 또 뭐예요? 궁금하면 찾아와. 찾아오면 다 해줄 테니까. 여기다 N에다 얼마나 넣어도 돼? 10을 넣어도 답이 맞아 떨어지겠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21번도 해결되었고, 자, 이제 22번. 22번. 라스트 문제인데,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실수 t에 대해서 저렇게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게 내가 어떤 친구를 좀 푸는 거 보니까, fx 그래프 4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요거의 그래프를, 오케이? x 플러스 t라고 하는 함수랑 뭐 이렇게 그려놓고 뭐 그 교점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어차피 그래프로 볼 거니까 fx-x라고 하는 놈은 나는 hx가 이름 붙여놓고 hx-t의 절대값이라고 좀 생각해놓고 가보면은 이 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아래 평행이동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fx에서 x를 뺀다고 해서 4차 함수가 막 뭐 그래프가 막 휘황찬란하게 바뀔 수도 있지만 기껏해 어차피 4차 함수라고. 오케이? 콜?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야? HX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할 거야. HX로. 그때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블라블라인데 일단 위에는 문제 잠깐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fx-x라고 하는 게 hx고 f'-x-1이라고 하는 게 h'x인데 오케이?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1 넣으면은 1 나오는 거니까 어라? 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1 넣으면은 0 나온다는 얘기잖아. h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과 h 프라임 1이 얼마야?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이해됐니? 그럼 이놈의 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니야? 미분했으니까 3차 함수 최고차의 계수는 4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니까 2의 2x 다시 계산을 좀 편하게 2에 2x 마이너스 플러스 1로 해야겠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0 되고 x에다가 1 넣으면 0 되고 그 뒤에 그는 나도 잘 몰라. 이러면 말 딱 되는 거 맞니? 오케이? 콜? 그리고 F0을 물어 F 프라임 0을 물어보는 거니까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 0 넣고 계산하면은 뭐야 여기 0 넣고 계산하면은 얼마냐?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냐? 0 넣으면은 2알파 4알파 4알파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1보다 커야 된다니까 알파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온다고. 맞죠? 2알파구나. 2알파. 어차피 뭐 2알파가 되든 이제 뭐 해든 뭐 0이 되는 거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에서 fx의 식을 대충 구성하고 조건을 근하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까지 뽑아냈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부등식 GT가 뭔데? HT
HT래. hx-t의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대.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hx 대충 한번 그렸을 때 여기가 t라고 한다면 이가 y는 t라고 한다면은 얘만큼 x축으로 내리라는 얘기니까 너가 x축으로 바뀐 상황은 접어 올린 상황이라고. 오케이? 절대값 hx-t가 의미하는 게 뭐야? y좌표가 t일 때 그냥 거기서 접어 올리면 되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때 그러면은 hx의 그래프 개형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w, 오케이? 완벽한 w,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척, 요 네 가지인데, 오케이? 이 네 가지들에서 이제 t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한 게 이렇게 두 개가 되는 상황이지. 그런 거 따져볼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근데 얘들아 좀 센스가 있게 생각해 보면은 이 t가 a라는 숫자보다 조금 작아. y는 t가 되는 거니까 y는 t가 여기 있으면은 요거는 좀 아래고 요거는 조금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얘들아 근데 미분 가능 개수가 바뀌겠냐고. 기껏해야 요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고 조금 아래 내려가는 건데 미분 가능의 개수가 바뀌겠냐고. 포인트는 항상 어디야? 당연히 접할 때가 포인트가 되겠지. 이해됐죠? 결국 이 접할 때가 이제 점 개수가 달라진 상황이 무조건 된다고. 됨? 됨? 자,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거 W 좀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불연속 되는 거 맞죠? 접할 때 하나.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불연속이 이렇게 또 불연속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놈이 아래에 있는 놈보다 미분 불가능한 게 무조건 많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t가 a라고 가정해 보면 위에는 자, 여기 색깔별로 좀 가야겠다. t a 플러스니까 위에란 말이야. 위에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두 개가 되는 상황이고 아래는 몇 개야? 네 개가 돼버린 상황이야 얘는. 오케이? 콜?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만족시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말이 안 되지. 요게 말한다면 당연히 얘도 말 안 되겠지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만 남은 상황이라고 본다는 얘기네.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요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과 그리고 멈춘 척했다가 안 멈추고 이제 올라가는 요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오케이? 근데 불연속이 두 개래. 불연속이 두 개야. 자, 불연속이 두 개면 일단 여기선 여기 하나야. 접할 때 여기서 하나가 나온다고. 오케이? 콜? 여기가 y는 알파가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불연속이 계속해서 몇 개니?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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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쓱 딱 포인트 여기가 베타가 된다면 오케이? 베타가 된다면 이것보다 위에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두 개가 되는 거고 아래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또 두 개 되는 거고 제 같은 경우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몇 개야? 한 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불연속이 되지. 오케이? 센세. 그러면은 이 뭐야? 여기 한 개고 여기 두 개니까 이거 만족. 얘들아, 극한이야, 극한. 오해하면 돼, 극한. 극한. A가 베타가 되더라도 베타 플러스야. 베타보다 위에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 베타보다 아래니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불연속이 딱 두 개가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겠어. 4차 함수 그래프가 절대값 hx, 절대값 hx가 아니지. hx라고 하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요렇게가 된 상황으로 볼 테니 그럼 h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네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되거나 네가 1이 되거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니? 오케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하니까 위치가 이렇게 싹 바뀌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상황. 오케이? 콜? 근데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중근이 발생되는 것은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탈락이라고.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알파가 된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8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얼마? 베타가 된 상황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 뭐야? H1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네. 그럼 HX식만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HX식 다 구성했지. H 프라임 X라고 하는 놈은 너는 이제 2에 2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된 상황이니까 이제 이거 적분하면 된다고. 오케이? 콜? 근데 좀 센스 좀 한번 좀 가볼까? 여기 요렇게 쓱 했을 때, 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렸을 때 이거 길이가 얼마야? 이거 길이가 2분의 3 아니니? 오케이? 그럼 이거 길이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1대 3의 비율이 만족시켜야 된다고. 1대 3.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야? 여기 0이란 얘기네. 오케이? 그럼 hx의 식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야? 너는 x-1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가 된 상황이라고. 오케이? 저건 또 뭐예요? 갖고 와. 해줄 테니까. 갖고 와. 매번 얘기하는 거는 수트는 몰라도 아는 것처럼 아는 거는 당연히 아는 듯이 아는 것만큼 힘이 없다고. 오케이? 여기 8분의 지. 여기가 8분의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y좌표 8분의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7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너가 지금 8분의 1이 되겠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16분의 27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8분의 1 되는 거니까 베타라고 하는 것은 16분의 10 뭐냐? 16분의 2가 왜 계산 안 되냐? 16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16분의 왜 계산이 안 되지? 10 아니지 20 25지. 잠깐만. 이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2분의 1 넣으니까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잠깐만 다시 환산 좀 할게. 잠깐만 여기 맞잖아. 여기가 3, 2분의 3. 1대 3이니까. 그렇지? 거리가 2분의 3이 맞지?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 미친놈. 미안. 여기 좌표가 틀렸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제 2분의 1만큼 뒤로 간 여기 얘를 왜 지우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제 뒤로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저 좌표가 마이너스 1이지. hx 잘못 계산했네. 자, hx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가 되는 상황. 베타가 되는 상황인데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8분의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야씨 왜 이렇게 계산이 되냐? 2분의 3의 전체 3승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27 플러스 베타는 16분의 2가 나와야 돼. 라고. 그럼 16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베타라고 하는 것은 16분의 29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29 나와서 답은 45라고 연산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공통문항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기하, 확통 그리고 미적분을 차근차근 찍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